그래서 통장에 어쨌든 몇십억이 찍히는 걸 처음 봤죠. 저는 이제 그때의 생생한 느낌을 듣고 싶어요. 건배 한번 할까요? 네, 좋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잘 봤어요. 장규리 선수 나온 것도. 어떠셨어요? 길던데요, 생각보다? 진짜요? 근데 긴데 다 봤어요. 재밌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송곳 같은 질문들과. 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따가 돌변합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축구 선수니까 할 얘기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도. 김진짜의 파레트가 이제 축구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바밤바 형님이랑 또 상도동 말디니 형한테 이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이라서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미팩토리라는 회사의 이제 창업자이시자 전 대표셨던 이창혁 형님 모셨습니다. 혹시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89년생입니다. 예. 저희 와이프도 89년생이고. 너무 깍듯하셔가지고 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나 생각이 형님 이제 86년생. 86년생. 네. 바완바, 뭐 시잼철 다 친구예요. 상도동 뭐 다. 이호님이랑도 친구네. 고할래 이호님이요? 아니야. 저희 이호. 아니 언니들 다 결혼 아직. 저는 제 친구는 아직. 저도 못했습니다. 그죠? 친구. 미혼이시죠? 네, 네. 예. 공통점이 많네요. 그러게요. 저는 유학생이어서 미국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가신 거예요? 대학교 1년은 외대에 갔었고요. 외대 무슨 과? 저 경영학과였습니다. 외대 경영학과. 공부 잘하셨구나.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미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학부 유학을 가신 거예요? 학부 유학을 갔죠. 그러면 이제 외대 경영학과를 가셨으면 이제 대학교 갈 때부터 창업을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요, 전혀. 전혀? 그러면 유학을 왜 결심하신 겁니까? 군대 가서 좀 그런 걸 느꼈던 거 처음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앞으로. 보통 거기서 시작하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네, 그럼요. 어떤 걸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근데 그때는 뭐 이런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뭐 선배들 이야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다가 근데 저희 부모님도 약간 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 원래 1학년 외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원래 2학년 때 조정부 주장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군대 가라. 근데 저는 주장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죠. 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굉장히 잘 듣네요. 잘 들었던 편이고 지금도 효자 효자예요? 효자 스타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데. 그래서 아직 결혼이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군대 갔죠. 나올 때 됐는데 전 좀 이제 놀고 싶었죠. 제대하니까. 부모님이 장난치지 말고 어학연수라도 갔다 오는 거 어떻겠냐. 몇 달 놀다가 갈게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말년 휴가 나왔을 때 비자를 받아서 제대하고 3일 뒤에 미국 갔어요. 말을 되게 잘 듣네요. 보스턴으로 바로 갔어요. 그럼 어디 일단 학원 갑니까? 학원이죠. 그냥 영어 학원 같은 데 그렇죠, 가서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들이랑 친해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한국인들이랑 좀 이렇게 놀다가 봤는데 저도 약간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친했던 친구가 미시간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게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떠나 또 미시간으로 옮긴 거예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취업하면 끝이다. 취업으로 가는 길은 맞지 않다.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한 건데 제 기억이 어땠냐면 집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친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은 그 매일 시켜 먹을 수 있는 집이 아니니까 좀 참아라. 좀 참자 이래서 며칠 뒤에 시켜 먹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갑자기 이게 좀 나아졌던 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게 집안이 좋아지고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 말하기도 전에 시키게 되고 인생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군요. 그게 어렸을 때 뭔가 박혔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거 왜 세상을 다 본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만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결정한 게 나는 처음에 미국 회계사 하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안 되겠다. 사업을 할 거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미국에 있는. 그래서 방학에 잠깐 들어왔을 때 부모님께 학교는 그만 다니겠다. 그게 이제 몇 년 정도 다니고 옵니까? 거의 1년도 안 되는 수도였어요. 왜냐면 편입 때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미국 애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국 학점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왜 그래야 되냐 따지긴 따졌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냥 why 이거 구자취 선출 그거만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또 그런 건 또 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점 인정해주는 건물에 매일 아침마다 갔어요. 그냥. 그래서 가서 또 얘기하고 안 돼 이러면 다음날 또 가고 왜냐면 영어도 연습할 겸 그냥 잘 됐다 니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쟤 또 왔다. 근데 당시엔 제가 이제 드렁큰 타이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모자를 드렁큰이라 써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맨날 저 드렁큰 애 또 왔다. 그분들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다 보니까 어려운 과제를 준 거예요. 네가 한국에 있는 교수들한테 메일 다 받아오고 이 실러버스가 똑같은지 뭐 이런 거 다 받아오면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얻어냈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해서 40학점을 다 받았어요. 야 그래서 1년을 이제 지운 거죠. 징한 분이네. 징그럽죠 진짜. 야.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빨리 다 해치울까 생각을 했더니 거기도 옆에 보면 전문 대학이 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여기도 들을 수 있대요. 그럼 최대 40학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40학점. 이런 표현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친놈이네요. 빨리 졸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때 유학생 친구들이 뭐 이제 막 시카고로 뭐 여행 같이 가자, 놀러 가자 했는데 하나도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점들을 빨리 들으니까 원래 3년 들었어야 되는 걸 2년 하고 계절학기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줄였어요. 근데도 하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학점을 잘 받은 거예요. 미국은 장학금이 아니라 이렇게 졸업할 때 이렇게 띠 같은 걸 매거든요. 이렇게 하나 주면 언어고 2개 달면 하이 언어라고. 이 GPA 높은 사람들은 하이 언어. 그래서 저는 GPA 하이 언어였어요. 졸업식 때도 졸업하니까 사람들이 또 아쉬워하는 거예요. 학점도 이렇게 좋은데 취업을 왜 안 하냐. 그래서 이제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왔죠. 취업을 할까? 왜냐면 너무 학점도 또 잘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리스키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고 너는 공무원이 딱 어울린다. 지금 이 머릿결이. 어머님, 아드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도 얘기하긴 해요 가끔. 그래도 넌 공무원이 어울리는 것 같다. 우와, 지금까지 반지를 이렇게 큰 걸 끼는데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인데 부모님 말씀 들으면 쉽지가 않다. 왜냐면 부모님 너무 사랑해서 진짜 위한 길이 아닐 수 있다. 부모님 보는 길은 안 다쳤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길을 제시하시니까 저한테 공무원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첫 쇼부를 본 게 그러면 남들보다 1년 빨리 졸업했으니까 1년만 해보겠다. 사업을? 그러고 안 되면 그때 취업을 해도 친구들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이제 마지못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 어떤 온기나 막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그러니까요. 성격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독한 건데 약간 뭐랄까 끝을 보려고 그치, 그거야. 하나를 샀을 때 그것보단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안 좋았던 거죠 사실. 고집이 엄청 세고. 그치. 어렸을 때도 계속 저는 초1부터 고3까지 반장이었거든요. 계속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상이 진짜 반장상이셔. 그지 않아? 지금 이제 머리를 기르셔서 그렇죠. 머리 딱 하면은 딱 그런 느낌인데 네네. 와, 이거는 진짜 바로 차렷. 네. 맞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 엄마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거예요. 반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돈도 좀 많이 나가잖아요. 네, 많이 나가고. 그래서 고2 때쯤인가? 제발 한 번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첫 반장을 1학기 때 안 한 거예요. 불출마 선언. 불출마를 딱 하고. 근데 있었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선생님 들어오시더니 자, 반장 인사했는데 제가 일어난 거예요. 반장이 아닌데. 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반장인 친구도 네가 왜? 약간 저도 네가 왜? 약간 눈치를 봤는데 반 친구 다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앉았죠. 와,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2학기 때 출마를 다시 했어요. 진짜? 두고 볼 수 없다. 완전 그냥 우두머리네요. 그 알파메일이라고 하나? 그렇게 선천적으로 좋아했던 건데 리딩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책임지는 거 좋아하고 말로 사람들 이렇게 현혹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걸 좋아했던 건데 또 이게 제가 또 엄청 또 공부 잘하게 생겼으면 제가 조금 공부를 살짝 해봤는데 꽤나 성적이 좋았어요. 그때 친구들이 너무 깜짝 놀래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성적이 좋아? 맨날 축구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이거를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공부를 막 했죠. 또 안 한 척하고 너 성적 또 왜 좋아? 몰라? 천재인가? 막 이랬죠. 그걸 계속 하는데 여기 중독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 되게 잘한다 하는 거에 그래서 그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거울 이론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남들이 나를 보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글을 썼었어요. 남의 시선이라고. 저도 완전 똑같아요. 어릴 때 남이 나를 바라보는 약간 동경어린 시선에 중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1년 동안 이제 내가 마음껏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한국으로 들여온 게 박찬호 크림입니까? 맞아요. 이야. 회계 전공하는 사람들 모이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거기 선배 한 분이 창이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사업하고 싶다. 그래? 무슨 아이템? 이랬는데 뭐 아이템은 아직 없다. 그랬더니 이런 건 어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하나 해줬어요. 그 아이템이 사실은 이 아이템이었어요. 박찬호 크림. 이건 미국에 있는 크림이에요, 원래. 그래서 운동 전에 발라서 부상 방지하는 크림인데 약간 맨솔에담 느낌인가요? 그런 건데 맨손은 아프고 바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운동 전에 그래서 근육 이완시켜서 부상당하지 않게 프로 선수들이 바르는 크림인데 프로 선수들이? 네,
그 선수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찬호 선수였던 거예요. 아 진짜?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어때요?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 스포츠 관심이 많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였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엄청 많이 쓰는 크림이라길래 되게 관심이 생긴다.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왜 왔나 물어보니까 한국 브랜치를 냈는데 이것도 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낸 거예요. 뭐 행사 잠깐 했다가 또 미국에 가고 땅이 미국이 베이스니까 그 사람들도 또 본업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제품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걸 네가 맡아서 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온 거죠. 축구 선수는 누가 쓰나 봤더니 팀 하워드 골키퍼랑 하워드 또 살로몬 칼루 첼시에서 네. 뛰었던 이런 선수들 네이밍도 있길래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게요 하고 한국계 미국인들을 만났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만나보니까 뭐 저는 뭐 투자한 게 없고 가서 이제 노동력을 넣을 거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씩 제가 일할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늘려주겠다. 네가 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처음은 집은 빵으로 구조를 짠 거죠. 대신 이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월급은 없다. 지금 있는 제품 팔아서 뭐 마케팅도 하고 뭐도 해라 이래서 25살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알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딜하고 이제 한국 와버린 거죠. 맨땅 헤딩이네. 그래서 어디 주소로 가면 제품들이 쌓여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물찾기처럼 갔더니 진짜 제품이 이만큼 있었어요. 와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다 버려야 되는 거의 다. 빨리 팔지 않으면 네, 그리고 통장에도 뭐 한 5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딱 주어진 거예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니까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약간 이런 마케팅에 감각이 있었던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이런 거 좀 도와줘라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조그맣게 사무실 차려놓고 이제 둘이 시작을 한 거죠. 진짜? 그때 이름이 박찬호 크림이 아니었죠? 원래 크림 이름은 이제 플렉스 파워 크림인데 그냥 이제 닉네임처럼 사람들이 박찬호 크림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박찬호 크림이라고 불리긴 불렸어요? 불렸죠. 그랬구나. 근데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게 이게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단가가 높았고 다치고 나서 바르는 거는 사람들이 돈 주고 쓰지만 이걸 왜 전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지. 어렵고 쓰는 사람도 없고 첫 시장인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박람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람회를. 스포츠 박람회. 한 부스를 예약하면 한 4일 동안 한 200만 원 내면 빌려주거든요. 200이 비싸다. 그럼 이제 4일 동안 200만 원 이상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은 발라드릴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바르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바로 느낌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이 정도는 돼요. 설명해봤자 듣질 않으니까 혹시 뭐 아프신 데 있냐? 뭐 여기 아프다. 어깨 다 뭉쳤지. 네. 발라주고 했더니 뭐야 뜨거워지네 이거 신기하네 뭐 이러다가 뭐 하나 줘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서도 안 팔렸던 게 그나마 거기 나갔을 때 팔리길래 이거 계속 하자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진짜 스포츠 박람회 골프 박람회 이런 데 갔지만 나중에는 사람만 있으면 다 간다. 진짜? 네, 건축 박람회 뭐 유아 박람회 애기 박람회 베이비 페어도 가자 뭐 다 거기 가서 그냥 부스 딱 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도 안 주고 구석 같은 데 넣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늘렸죠. 발라주면 하루 이틀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아는 대학교 동기 여자친구를 너 알바 좀 도와줘라.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줄게 해가지고 저랑 초반에 같이 했던 저희 친구랑 그 여자 알바하는 친구랑 셋이서 발라드릴게 했는데 여기만 줄을 다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아니 저희 여기 비었으니까 일로 와서 발라요. 아저씨들이 됐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친구들 알바를 한 5-6명 뽑은 거예요. 와. 그랬더니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와. 나는 박찬호 크림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된 줄 알았더만 그거 아니구만. 다른 게 있었네. 남자 직원들한테는 와서 뭐 그래서 발라서 좀 민망하니까 아저씨들도 그래 뭐 하나 줘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 친구들이 발라주면 가오가 있으니까 3개 줘봐. 와. 야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이 미인계라는 그 게. 어린 마음에 이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여기와 여기 해도 눈을 다 피하시고 해서 근데 이제 많이 팔아서 이제 매출이 잘 나왔는데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알바 친구들 이렇게 인건비가 좀 그거는 사실 괜찮은데 뭐가 문제였냐면 수입품이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비쌌어요. 마진이 없었어요. 그냥 팔면 돈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때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야겠다. 원가 절감을 이제 하려고. 네, 비행기 비용, 뭐 텍스 비용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본사에다 이제 연락을 해서 레시피를 줘라. 대신 우리 로열티를 내겠다. 그러니 한국에서 만들게 해줘라. 근데 당연히 안 된다 했죠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조그만 뭐 브랜치 정도 하는 건데 레시피도 가져가려고 하고 뭔가 막 자꾸 빼가려고 네, 하고. 신뢰도 없고 그것도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러 가야 돼. 화장품 회사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회사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엔 다 이제 뭐 나이 어린 친구가 와서 하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 수량도 얼마 안 되니까 하대를 받는 거죠. 그쵸. 혹시 저랑 같이 하신 분 아닌가요? 저도 뭔지 알죠. 왜냐면 저도 병신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지 너무 잘 알고. 다 겪죠. 일단 전화할 때부터 싸늘해요. 몇 개예요? 저 한 1000개 이러면
뭐 오세요. 그런 말투로 다 저를 대하고 계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친척들 뭐 수소문했죠. 혹시 연결되는 사람이 있냐 해서 어렵게 친척에 아시는 분이 화장품 회사 대표의 따님이었나 어떻게든 연결해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서 제가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이 저희도 이런 거까지는 안 하는데 너무 작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로 왔으니까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작은 수량을 거기서 만들기 시작했죠. 제조를 했군요. 제조를 했죠. 그때 이제 마진도 좀 더 생겼고 박람회를 계속 나갔었으니까 박람회 나가면 이제 벤더들도 오거든요. 그렇죠. 사서 또 딴 데 파시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서 난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다음에 또 전화 와서 나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드릴게요. 다음에 또 전화 더 주세요. 뭐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아저씨가 다 하시네. 그러다가 그 회사 주세요.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분이 잘 파셨고 굉장히 굉장히 잘 팔렸고.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왜 그랬는지도 알았던 게 이런 크림을 쓰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 지금 골프도 좀 젊은 사람들 많이 쓰지만 그 당시는 완전 50대 스포츠였고 해봤자 사회인 야구 그래도 좀 돈 있고 장비빨 세우시는 야구는 장비가 비쌉니다. 축구는 이 워킹 클래스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절대 안 썼어요. 제가 많이 해봤지만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는 미안하다 그거 살 바에는 축구 하나 더 사겠다. 그리고 맨솔에담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50대를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았다. 그분은 기가 막히게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아셨던 거죠. 본인이 50대였거든요. 40대 중반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은 맨날 뭐가 노는지 알지만 40, 50대 형님들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대표님은 뭐 자기 친구들 얘기니까 얘는 골프 치고 있고 얘네들 팔면 되고 지금은 사실 휴게소들 많이 가면 있거든요. 박찬호 크림이 그것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구나.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뭐 그게 될 수 있나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런 나이대 사람들이 휴게소 가서 운전하고 오다가 내리자마자 아플 텐데 트로트 테이프랑 이제 같이 딱 네. 사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서 물량 늘려 가시다가 이제 회사를 매각하는 게 어떠겠냐. 그냥 제가 한 4년 했을 때였어요. 그러면 미국의 브랜치긴 했지만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었군요. 그쵸. 한국계. 네네네.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합니까? 매각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한 4년을 있으니까 지분도 25%에 생겼던 것 같아요. 전체 다 제 게 아니었지만 사실 저는 뭐 큰 돈 벌지도 못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제 연봉 받았으면 그 정도 받았겠다 싶을 정도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직장인 정도? 네. 뭐 이걸로 제가 뭐 더 할 수 있을까. 네. 대표님 하시는 거 보니까 훨씬 잘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거는 내 게 아닌가 보다. 대표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게 됐고 그걸 팔고 나니까 이제 또 할 일이 긴 거죠. 할 일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마침 잠깐만. 어머니 아버님이 1년만 사업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4년까지 간 거죠? 그 얘기를 못했네요. 그 이제 1년을 했죠. 버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부모님께 일단 손을 좀 벌렸어요. 한 달에 20만 원만 주시면 안 되냐. 용돈으로. 그걸로 생활하겠다. 20만 원으로 이제 용돈 생활하면서 1년을 했는데 한 300만 원 남았나? 200만 원 남았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하신 거죠. 1년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건 가망 없다.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명품백을 샀어요. 그 250만 원 다 털어서. 형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네. 엄마는 명품백을 사보신 적이 없었어요. 첫 명품백이었어요. 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1년만 더 해봐라. 진짜? 이제 어머님의 파워가 조금 더 있나 보네요. 훨씬 있죠. 아버지는 사업하시니까 뭐 힘들 수 있지만 젊은데 뭐 해봐라 이러지만 이제 엄마는 좀 마음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 1년이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 해도 잘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다 턴 게 또 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샤넬백을 샀어요. 그래서 또 드렸어요. 1년 연장? 1년 연장. 그때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너 사업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내년은 밍크 코트가 어떠냐? 그 밍크 코트 갔습니까? 갔죠. 와. 그래서 사드렸고 4년 마지막 차에 이제 회사 정리되면서 큰 돈을 또 벌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도 시계를 하나 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창업이 이 마무리가 된 거죠. 거기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제품을 찾아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죠? 비슷한 또래인데 창업을 했다가 엑시트했던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인플루언서가 없고 페이스북에 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막 유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페이지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광고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죠. 그 당시에는 막 웃긴 거 올라오면 컨텐츠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마지막 페이지 보면 무슨 내 광고. 근데 그땐 다 영화 광고, 어플 광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광고주들도 모르니까. 모르죠. 그걸 알던 애들이 여기다가 내 제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친구들은 실물 물건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온라인 비즈니스만 했었던 거고 광고 받는 비즈니스만 했었는데 저를 만났으니까 제품을 혹시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품? 뭐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를 도와줬던
만들었던 그 화장품 공장에 다시 가서 아 처음에 제조했던 한국에서. 혹시 뭐 제품 좀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한 10개 주셨어요. 거기에는 뭐 수분 크림도 있고 영업용 제품들이었어요. 그쪽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브랜드들, 같은 샘플 느낌? 브랜드들. 그거를 이제 한 10개 주시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가져와서 그 친구를 저한테 줬어요. 이렇게. 야, 여기 10개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뭐 광고 이렇게 올려보더라고요. 톡톡 이렇게 올렸는데 다른 거는 한 요만큼씩 팔렸는데 코팩은 좀 더 많이 팔렸네 이러는 거예요. 코팩 왜 팔렸냐? 왜냐면 저희 만나서 야 그냥 우리 이거 팔려서 돈 좀 벌면 300만 원씩 가져가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그럼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어떻게 해볼까 이러다가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가 있었어요. 양수빈님이라고 여자분인데 통통하시고 재밌는 거 막 찍으시는 분이었어.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수빈님 혹시 저희 코팩 하는 거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시다가 얼마 주실 거냐 저희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20만 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양수빈님이 너무 꿀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와 그때는 이제 왜냐면 그런 게 그 수익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300만인가 조회수가 터진 거예요. 페북에서. 네. 그러면서 그 달 매출이 6억인가 7억이 나온 거예요. 우와 코팩만. 네. 그때도 이름이 돼지 코팩 이거. 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코팩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공장에서 가지고 있던 제품이었어요. 그냥 리팩토리도 아니었고 그냥 돼지 코팩 써있고 써있지도 않았나? 돼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냥. 돼지 코니까. 네. 저희 왜 있는지도 몰라요. 왜 돼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돼지가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준 거고 그걸 이렇게 갖다 준 거고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원래 300만 원씩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6억이 나니까 네, 매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서 뭐 법인을 만들어서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분을 나눠서 네. 하자. 그래서 333333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홈페이지도 만들 줄 알고 뭐 하는 팀 하나 그다음에 이제 또 마케팅 페이지 가지고 있던 팀 하나 뭐 저 하나 이렇게 해서 사실 사무실 생겨야 되고 직원들 출근해야 되니까 학동역에 사무실을 만들었죠. 그럼 형님은 그때 박찬호 크림의 직원들도 있고 했지만 근데 이제 뭐 그들 다 데려왔죠 제가. 어차피 이게 끝났으니까 저는 일이 박찬호 크림보다 너무 많이 팔리는데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글쩍글쩍 하면서 어때요? 월급은 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다 넘어왔죠. 그래서 학동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파죽지세로 팔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많이 하는 미디어 커머스다. 인스타에 광고하고 시딩하고 이거에 그냥 시조세 같은 거 처음 했던 일이니까 아무도 몰랐을 때니까 효율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저희도 뭐 알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됐던 게 됐고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제 끌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APR이랑 블랭크가 후발주자입니까? 이제 APR 친구들이 사실 같이 시작한 애들이 거의 그 모임에 있었던 친구가 2개로 나눠졌는데 하나가 이제 미팩토리가 되고 하나가 APR이 된 거예요. 아 진짜? 블랭크는 약간 조금 뒤에 왔죠. 그렇구나. 되게 재미를 보면서 근데 너무 쉽다. 그러니까. 린생이 진짜 쉽네 이러면서 색조 화장품 하는 거 어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무법지대니까 아무도 아직 여기 안 들어오고 다들 막 TV에 광고해야 되나 뭐 이럴 때 저희만 여기서 계속 그래도 만들까? 돼. 되네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구나. 네, 하면 되네. 그리고 돈을 너무 잘 벌 때니까 어쨌든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앤 리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30살이었으니까 와. 저는 또 그런 거에 무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학동역 사무실 때는 그냥 단기 스튜디오 같은 거 조그만 거 풀 퍼니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빌트인으로. 네, 학동역 앞에 있는 거에 이제 거기 살았어요. 출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회사가 좀 더 직원이 너무 많아져서 강남역으로 이사 갔거든요. 집도 강남역으로 이사했어요. 그때도 그냥 10평짜리 오피스텔. 잠만 자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대표했던 친구가 야 그래도 뭐 우리 돈을 이렇게 버는데 뭐 포르쉐라도 타보는 거 어때?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안 타 이랬는데 야 너 후회하지 말고 한번 타봐 이러는 거예요. 걔는 첫 차를 포르쉐로 탄 거예요. 걔는 첫 차가 없었어요 원래. 진짜? 그래서 샀어요. 눈을 딱 감고. 어떤 거? 박스터라고 제일 엔트리 모델이에요. 그래요?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좋더라고요 기분이. 차들이 다 비켜주고 원래 안 비켜줬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다. 네. 원래 도로가 이렇게 뻥뻥 뚫리는 거였네. 홍해처럼. 네. 우왕 이러고 타고 다니는 건데. 그 도로에 시끄러운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구나. 그때 이제 어떤 영앤리치의 맛을 봅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고 또 혼자 갑자기 벌게 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같이 벌다 보니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삶이 뭐 그냥 그냥 좀 잘 풀리네 정도. 그러면서 그때쯤이 이제 막 인터뷰가 많이 올 때였는데 기자분이 이제 와서 이 인생을 다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다. 인생 굴곡이 없다. 너무 잘 풀리니까. 그래서 안 쓰겠다. 이러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포르쉐를 산 이후의 삶. 믹팩토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갑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팔리던 게 이제 올리브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올리브영의 초기였어가지고 한 100개 정도밖에 없을 때였나? 지금은 1000개가 넘거든요. 일단 미리 입점이 돼 있고 올리브영이 커지는 속도랑 같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J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저희 회사 이제 오셔가지고 누가 대표냐? 이랬는데 이제 3명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선택을 좀 해라. 아 누가 진짜냐. 네.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 전까지가 딱 미팩토리를 치면 대표이사 나오는 게 저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역할이 좀 돌아가면서 중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어떤 데 제품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어때는 마케팅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뭐 이런 게 돌아가는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을 보니까 저는 아니다. 이미 제품 다 깔렸고. 그것도 그렇고 제품만 좋아서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봤던 회사니까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를 대표로 세우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몰아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50% 넘게 만들어주면서 얘가 이제 대표가 되는 대표이사가 되고. 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투자를 받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그 대표이사님한테 지분을 몰아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대가는 이제 더 키워주는 게 대가였어요. 회사의 규모를. 아.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뭐 100억짜리 회사면 제가 33을 가지고 있어도 33억이잖아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회사 더 커주고 커지니까. 앞으로 더 키워줘라. 이걸 그냥 그렇게 정해요? 너가 해? 이렇게? 그때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오롯이 된 것도 아니고 아,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한 거구나. 자기가 자기 객관화를 안 하면은 다 짜증낼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네. 이거 사실 뭐 1억도 아니고 이 지분으로 치면 엄청난 돈인데.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냥 뭐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나도 뭐 꿀잼 받고.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더 잘할 거라는. 아, 정말. 왜냐면 저는 되게 뭘 정해놓으면은 그걸 완수하는 걸 너무 잘했거든요. 네. 엄청 계획적이고. 근데 제가 사업을 좀 같이 해보고 이러니까 사업이 커질 때는 베팅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흐름이 왔을 때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흐름이 왔을 때 빼요. 무서워서. 그렇지, 못하지. 이거 다음에도 이기진 못할 것 같은데 이 베팅을 줄이고 줄이고 이러다가 지잖아요. 그럼 그때 베팅을 늘려요. 빡친다 이러면서 늘려요. 그러다가 다 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도 똑같더라고요. 흐름을 타니까 얘가 미친 듯이 베팅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박이 나려면 저는 그 깜냥이 안 된다. 얘를 주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었군요. 야수예요, 야수. 저희가 광고비를 막 10만 원씩 넣다가 갑자기 얘가 다음날 출근하더니 오늘부터는 광고비 500만 원씩 넣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500씩 30일이니까 1억 5천인 거죠, 한 달 광고비를. 근데 그때부터도 막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저였으면 다음날 가서 오늘 느낌 왔어요. 15만 원 넣으세요. 이렇게 했죠. 저는 11로 갑니다, 저는. 거기서 500? 이 새끼 미쳤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믿어보지 뭐. 어차피 뭐 회사에 돈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500을 넣어서 그거보다 더 팔릴 거란 보장이 없는 상태인데 500을 넣는다는 거는 깜냥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했죠. 너다, 우리 리더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주고, 대신 제가 밖에서 아무 일이나 해도 나한테 이제 지랄하지 마라. 이걸 이제 약속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엑시트를 한 겁니까? 엑시트 아니었어요. 그냥 그 회사 있으면서 하던 게 맨날 뭐 이렇게 브랜드 만들던 일이었으니까 또 이제 심심하니까 뭘 해볼까. 근데 마침 또 제 아는 대학 선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상병원, 뻔을 당하면 가는 화상병원의 사위였어요. 그 선배가 와서 우리 이런 병원 크게 하고 있는데 재생크림을 팔아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너네랑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여서, 그때가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더마가 뭐죠? 피부과 화장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화장품 다 가짜 아니야? 사람들이 이러면서 역시 화장품은 약국 화장품이지 이때가 있었어요. 네, 맞아. 뭔가 신뢰도 있는. 근데 저도 이제 그 트렌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화상병원? 와 이거 대박이다. 화상당한 걸 재생시키는데 어떡할 거야. 그 화상당하는 분들한테 쓰는 약을 일반인의 어떤 피부 재생에 활용하는 컨셉의 화장품. 네. 이거는 뭐 다 끝났다 이제. 게임 오버네. 그래서 형 그거 제가 할게요 해서 그 병원이랑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또 다른 창업을 한 거죠 여기서. 그것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런칭을 딱 했더니 첫 달에 그것도 한 5, 6억이 팔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페북 마케팅. 네, 똑같이 한 거죠. 똑같이. 또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침 또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미팩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 제가 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약간 그 친구 이제 겨울에 시즌이 온 거예요. 약간 조금 힘든 시즌이. 근데 이제 뭐 제 소식이 들렸겠죠. 뭘 또 했는데 됐더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가 이제 다시 오면 안 되냐 회사로. 아, 진짜? 너가 대표도 하고 다시 지분을 너한테 다 주겠다. 너가 가져가서 하는 거 어떠냐. 같이 하고 싶다. 그 친구는 이제 외롭다 혼자 하는 게. 근데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거 오래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배팅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저는 네가 해라. 지분 안 줘도 되고 내가 나갈 때 했던 거 조금만 보존해주고 너 똑같이 대표하고 대신 이 회사는 미팩토리가 이제 사가는 거다. 들어가는데 그때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생활용품 브랜드도 그때 이제 그 무인양품이 막 들어올 때여가지고 무인양품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쁜데 제가 거기서 몇 개 집어서 젓가락이랑 집어 나왔는데 9만 원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뭐 바구니랑 뭐 젓가락 집어왔는데 9만 원? 이거 만드는 거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이때
그때는 뭐 브랜딩 이런 거 잘 모를 때니까 이거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서 생활용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생활도감이라고 혀클리너 브랜드가 있어요. 아 요즘에 나오는 거? 아니 그것도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됐으니까 네 지분 50%, 빅팩토리 50%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도 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들고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간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는 빅팩토리로? 원래 빅팩토리 브랜드, 그때 만들던 화장 브랜드, 그다음에 생활도감. 생활도감까지 다 해서 다 들어간 거죠. 아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이렇게 지났나? 갑자기 회사를 매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동갑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리스크햄을 조금 지양하고 그렇죠.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야수의 심장이었던 친구가 아. 선한 눈으로 매각하는 거 어때? 나 지금 빨리 가서 분리수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무슨 매각? 이제 야수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양쪽에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분도 훨씬 많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너 하고 싶으면 해라. 그분이 결정권을 갖는 거니까. 뭐 따를게. 아니 제가 뭐 싫어 하면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저도 그냥 해라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해오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미샤라고 옛날 화장품 회사에서 사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진행한다 해서 저는 보고 알아서 해 뭐 이랬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쪽은 김앤장 변호사, 저희는 막 광장 변호사 붙여가지고 오. 거기에 몇 억씩 쓰면서 조건을 협의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몰랐죠. 전 축구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아 진짜? 심지어는 그때가 그 고알레에서 만든 대회가 있었어요. 네 팀 안에 조별이었는데 3패하고 3패 쉽지 않은데요. 그때 마지막 게임 할 때 거의 9대 0인가로 졌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잘했나 보다 상대팀. 아 근데 저희는 뭐 그 슈타트업 애들이 나갔으니까. 아 스타트업 사람들. 두 번을 다 져버려가지고 앞게임 두 개를 세 번째 게임은 안 한다. 저는 안 뛰겠다. 니네 뛰어라. 후보를 이렇게 있는데 카톡에 띡 오는 거예요. 이거 계약 조건인데 읽어보고 확인해줘라. 그 친구가 온 거예요. 네.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 아 그거 어떻게 읽어?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게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다친 거예요 저희 팀이. 야 창영아 들어와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봐야 되네. 빨리 답장 줘야 돼. 빨리 답장 줘야 되네. 아씨 할게 이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을 하는 두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냐 이 회사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 몇 년 일할 거냐 겸업을 할 수 있냐 뭐 많은데 아무튼 뭐 몰라 그래 다 한 거예요. 그 원래 엑시스를 하면 다들 도망가잖아 CEO가. 왜 나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는 쪽에서 그런 걸 묶어둔다고 하더라고요. 뭐 5년은 여기서 더 일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조건을 합의를 했는데 몇 년간 일해라 이건 없었어요? 몇 년간 이 일 안 하는 대신에 좀 싸게 팔겠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진짜 난 바로 떠나겠다. 네. 아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조건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신 싸게 주겠다. 이걸 이제 그 사는 쪽에 얘기했고 그쪽도 어쩔 수 없지만 알겠다. 아 그러니까 그 대표 형님도 형님하고 같이 은퇴를 하고 이제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라고 아, 마음을 네네. 먹은 거군요. 이게 선택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들이 선택권 가지고 있으면 하기 싫을 때 잡히니까 우리도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택권 우리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우리 하고 싶으면 할 테니까 싸게 팔겠다. 아하. 그때가 2018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어쨌든 뭐 몇십억이 찍히는 걸 처음 봤죠. 저는 이제 그때의 생생한 느낌을 듣고 싶어요. 통장을 보고 느꼈던 어떤 감정을 와, 표현해 주신다면. 안 기뻤어요. 아 왜죠? 그러니까 너무 기쁠 것 같았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 봤을 때는 아 이런 기분 잠깐 한 1, 2초 그리고 바로 이제 은행에서 전화 와요. 바로 VIP로 오라고. 우와. 바로 이제 이걸 관리해주겠다고. 영업하는 거지 거기도 어떻게 보면. 거기도 잠깐 한번 가보고. 아 거기서 바로 어깨 박찬호 크림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산 관리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저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 마시다가 자산 관리 안 해요 이러고 나가고. 그래서 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나가고. 막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분이 살짝 느껴졌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움이. 어떤 두려움이죠?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너무 빨리 버는 거예요. 그때라면 이제 33살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한 90살 때까지 이거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안 까먹고 살까. 야수의 심장으로 살다가 이제 개 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성향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살아왔던 그 항상 리딩하고 막. 근데 처음으로 쫀 거예요. 아 이거 지킬 수 있나?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 생각이 딱 문득 들었고 이제 자산을 쪼개야 될 텐데 일단은 집 사고. 안 샀어요. 집 안 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폭락론자였어요 저는. 아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끝이다 부동산. 저 매각하기 전이었어요. 똑같은 애가 저한테 또 성수동에 트리마제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 거기 살아보는 거 어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살아라. 왜 나한테 그러냐. 그거 어떻게 사? 그거 엄청 비싼데. 그랬더니 아 월세로 살면 되지. 아 근데 포르쉐 타고 재밌었던 경험이 좀 있잖아요. 안 해봤던 걸 해보면서 넓어진 게 있단 말이죠. 아 몰라 이것도 하자. 그래서 월세로. 월세 얼마입니까? 저는 들어갈 때는 집값이 안 비쌌거든요. 트리마제도요. 3, 400 했던 것 같아요. 와 3, 400. 몇 평입니까? 40평 정도 됐어요. 38평. 혼자? 네, 42층 한강뷰.
제가 계약하고 저는 살아 했던 친구랑 같이 딱 올라가서 한강을 쫙 보는데 이게 성공의 맛인가. 아 근데 그 살아 했던 게 이 대표이사 네, 형이에요? 네. 아 관계가 좋군요. 거기서만 4년을 살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2년을 살고 전세로 바꿨어요. 집주인이 전세해달라 해서 전세? 돈 있지. 전세 얼마죠? 전세 뭐 한 16억이었어요. 16억. 왜냐면 무서우니까 보증금을 날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쓰고 뭐 그래서 돈을 참 아끼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집을 안 사고 이러다 폭락하면 니는 다 끝이다. 내가 그때 들어간다. 근데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내 돈은 지금 묶여 있는데 전세에 묶여 있는데. 그래서 2년을 더 살고 나와서 판교에 이제 댁을. 근데 이제 넘어왔죠. 근데 이것도 중간에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넘어오면서 단독주택을 샀어요 결국엔. 올해 초에. 그 차는 그대로. 차는 이제 그거 하나 타고 이제 캠핑 같은 거 다니려고 디스커버리 4를 하나 더 샀어요 중고로. 그래서 이제 위에 뭐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을 좋아하시는군요. 아직 많이 안 다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네. 아니 뭐 1년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까? 엑시스를 하고 나서. 당연히 달라지기도 했고 돼지 코팩 팔렸을 때는 얼마 버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이제 기사에 나오거든요. 얼마의 전격 인수 막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또 제가 뭐 몇 프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다 제 돈인 줄 안단 말이에요. 몇백억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런 거 됐어요. 나 사람들 맨날 연락 오면 귀찮다. 아무도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맨날 업앤다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좋은 소식 들으면 흥분되고 슬픈 소식이면 우울하고. 이 사람이 업앤다운인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꺼놓고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어나면 아무도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기분 좋을 일도 없고 나쁠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좋을 줄 알고. 근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싫고 나쁜 게 있어야 좋을 때 기분 좋고. 그렇지. 근데 이게 없이 이거니까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하는 또 동생이 있어요. 제일 친한 동생이. 그 동생이 저한테 이제 던져준 키워드가 진화였어요. 사람은 진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장폴 사르트르가 했던 말이랑 딱 똑같네요. 사람은 정지된 상태에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벌려다 보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진화를 항상 한 거예요. 돈도 있고 이제 사람도 안 만나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퇴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퇴화가 되니까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진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밥한바 형님한테 제가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 이때부터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셨다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뭘 가장 재밌어 하는가? 초중고 동창분들한테 나 옛날에 뭐 좋아했냐? 뭐라든가 초중고 졸업하셨던 곳을 또 가보면서 그때 정체를 좀 느끼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여러 가지로 깨달았던 게 평생 33살, 4살까지도 한 번도 나를 탐구한 적이 없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없었는데 왜 없었나 봤더니 너무 쉬웠던 게 성공의 기준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돈 많으면 좋다. 그런 이제 외부적인 기준에 저도 맞춰 살았는데 그걸 달성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이 돈을 아끼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이제 저의 원래 플랜이었으니까 엄청 놀면 재미가 없군요. 재미없죠. 그리고 뭐 엄청 놀고 싶어도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저만 이러고 있지. 맞아. 그러네. 다 출근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친구 막 은행도 놀러 가고 뭐 그냥 그렇게 해놓고 또 한두 번이지. 지점장님이 그만 오라고 해라. 저 새끼 또 왔어 드렁크에. 그래서 본인에 대한 탐구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해본 것들을 많이 해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색스폰도 배워보고 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보컬 레슨도 받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색스폰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네 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보컬 레슨 지금도 하거든요. 이제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야. 좀 이제 알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돈에 내가 욕구가 없을 때니까 진짜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았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그때 난 어땠는지. 그럼 이제 그 친구 얘기하길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항상 네가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 커서 보니까 이 새끼 다 MSG였고 다 과장이었는데 그래도 재미가 있었다. 네가 있으면 항상 즐거웠다. 그래서 축구 항상 했었고 축구 좋아하고 중학교 때 뮤지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 부르는 걸 그때도 좋아했고 그런 게 저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약간 거기에 가깝지 않았나. 사업가가 아니라 그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 거군요. 그게 이제 진짜 저였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다 죽이고 말도 좀 재미없게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단어 선택도 좀 더 고급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저를 지우면서 왔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계속 살았을 수 있다 생각. 왜냐면 사업을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거나 시장을. 그러니까 진짜 사업가들은 이제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가요? 진짜 제로 투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 아니거든요. 엄청 실증도 많이 느끼고 관심이 여기저기 많고 그래서 뭐 저게 요즘 되나? 뭐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보는 눈은 좋아서 어떤 상품이 될 것 같다랑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있어요. 이펙트에도 보면 그거와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 아하. 그 이유도 항상 전 그렇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아마 헷갈려서 주변에서 야 너 사업 진짜 잘한다. 그럼 제가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한번 인생 베팅 한번 해볼까?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제대로 끝이 나는 게임이었는데 알았죠. 제가 제 실력으로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뭐 3, 40억을 벌다가 뭐 더 벌든 뭐 3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뭐가 바뀌나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결국에는 진짜? 채워야 함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내 좋아하는 걸 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사람들 관리하고 막 애들 모티베이션 시켜주고 해서 막 해서 사업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무언가 만든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단순히 돈을 벌고 싶었고 영인 리치가 되고 싶었던 게 다였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보통 헷갈리게 사회적 기준이 접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게 좋으니까. 결국에는 저도 그래서 그쪽을 포기하고 저를 찾은 쪽으로 오다 보니까 말하는 거, 노래, 스포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모아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키워드가 쇼맨이었던 거죠. 쇼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슨 쇼를 하실 겁니까? 저는 원래 꿈이 구단주였어요. 아 맞아요, 축구 구단주. 네. K리그의 구단주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제가 그만큼 돈이 없다면 단장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굉장히 브랜딩이 잘 된 팀의 단장을 운영해보고 싶다. 바람바람한테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제가 5, 6년 전부터 어떻게 할지도 이미 다 플랜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쇼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쇼라는 게 예술의 전당 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재미없고. 그렇죠, 재미없죠. 저가 원하는 쇼는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건데 아줌마가 와도 재밌고 아저씨가 와도 재밌고 애들이 와도 재밌을 수 있는 쇼를 하자.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되게 쉽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브랜딩. 그래서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고민을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을 보게 됐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누구죠? 누구죠? 김진짜의 채널도 한번 봤죠? 김진짜 채널에 재연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축구 경기 끝나면 항상 재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긴 머리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면 와서 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향이라는 것은 재질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도 좀 스튜디오형 유튜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님이랑은 좀 다르겠다. 그 진짜님처럼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 밥한밥처럼 집에서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느낀 건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일은 아니라 제 자아 실현의 일 중에 하나니까 유명해질 필요도 없으니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것만 하자 그냥. 뭐 레스기리도 못하면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는데 대신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면 그냥 없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리고 유튜버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인스타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그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게 만드는 중이거든요. 나를 알아야 그 기준도 생기니까 지금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또 그걸 하다 보면 제 기준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의 마지막 꿈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유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거예요. 글이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계속 이제 축구 쪽 일을 지금도 도루마무 팀 뛰고 있지만 그런 스토리들 계속 엮어서 진짜님도 알게 되고 유튜버들로서 만들어진 하나의 팀이 있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서 그래서 팬들이 사랑하는 팀이 생겨서 그게 이제 K리그에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팬들 더 많아질 거고 관심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미 있는 구단들을 뭐 더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또 새로운 이런 재미들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오디션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 뽑고 요즘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팀을 아예 만들어서 프론트도 있고 해서 아예 구단이 돼서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는 구단이 되는 걸 만드는 게 제 꿈이죠. 딱 보니까 도르마무 플러스 천재FC 플러스 뭉쳐야 찬다네.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일이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잠옷도 싸웠는데 보통 제 친구들도 며칠에 나눠서 듣는 얘기거든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저는. 오늘 딱 예고편 정도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